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김우연입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은 2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수요가 오랜 기간 꺾인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었죠.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 함께 쫓아가 보시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전화번호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궁금증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슈부터 분석해 봐야죠. 대표님 어떤 이슈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어느 정부 때보다도 더욱더 많은 그런 부동산 특별 대책 정책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20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그런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빙하기가 들어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돼서 부동산 시장을 어떤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날짜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정부가 출범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6월 19일, 5월 10일 날 출범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이렇게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LTV DTI를 강화를 먼저 했죠. 그 전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뭐 소득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 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를 시켰죠. 10%를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DTI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자체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찌됐건 대출 규제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를 했죠. 서울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또 이렇게 된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그다음에 부산의 진구, 그다음에 부산의 그 다른 구 이렇게 부산의 다른 구가 바로 기장군이네요. 기장군과 그다음에 부산 진구를 또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시를 하기 시작하고 불법 행위를 또 점검을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행동들을 자제를 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2017년 8월 2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유입을 차단을 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투기 지역이 서울 11개 구와 그다음에 세종시,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서울시 전체 그리고 과천과 세종 이렇게 묶어서 이쪽 지역에 원천적으로 투기 수요를 유입을 차단을 했습니다. 거기도 청약 제도도 정비를 했죠. 가점제를 또 상향을 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청약에 관련된 부분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수요 중심 수요 관리 및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양도세 자체도 강화를 시켰고요. 다주택자에 관한 양도세 비율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10%가 인상이 됐고 3주택자는 20%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했는데 자금에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 자금 조달 계획이나 그리고 입주 계획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2017년 9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안정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또 지정을 합니다. 바로 성남의 분당과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를 또 투기 과열 지구로 또 지정을 해서 어떤 금액의 오름세를 막았죠.
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고 그다음에 어떤 재건축에 관련된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금액 오름세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체 신 DTI 도입. 그러니까 DTI는 어떤 담보대출 이자에 관련된 부분만 반영이 됐는데 신 DTI는 이자와 원금까지 같이 반영을 했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DSR 그러니까 이자와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 그리고 다른 할부에 관련된 카드의 할부랑 자동차 할부까지 전부 다 원리금을 계산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출의 규제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11월 29일은 주거복지 로드맵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했죠. 1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주택을 30만 시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공공주택을 또 5만 시를 공급을 하고 신혼주택을 20만 호를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되는 시기죠. 자, 2017년 12월 13일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줬죠. 지방세 감면도 2020일까지 일몰을 연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배제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었죠. 9.13 대책에 27일은 또 18년 8월 27일은 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해가지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택지 30여 곳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8월 30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동대문 제기동 천연동, 그다음에 무기동 해가지고 7곳 포함해서 99곳을 발표를 했고요. 9.13 대책, 막강한 대책이죠. 이때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공정가액 비율도 인상이 됐고 세율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양도세가 강화됐고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를 했습니다. 양도세에 배제되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또 예전에는 배제가 됐지만 지금은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축소가 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대책을 통해서 향후에는 또 공급 정책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3기 신도시까지 공급 정책이 발표가 돼서 여기까지 지금 이르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옥죄는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 보류만 하고 보기만 하는, 관망만 하는 그런 것보다도 틈새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 시 실투자금 약 1억 3,500만 원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 대출 금액 9,900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6,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요즘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대표님,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출산율이나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 최초로 0점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최하위죠.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양상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가나 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전남 지역의 대표 지역 광주시나 목포시,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광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주거 지역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 그리고 광양의 가장 큰 업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이죠. 광양제철의 수많은 인력들로 인해서 초창기에 여수, 순천, 광양까지 소비 시장,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많이 부흥이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 광양 자체에 다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포스코 리튬 회사가 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리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영세업자보다도 고소득,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많이
많이 상주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집가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2월 25일까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63포인트 그만큼 많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갔는데 유독 전남 지역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전남 지역 0.23%, 특히 광양 지역은 1.29%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전세 월세 시장도 공실이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양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빙하기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틈새 시장에 잘 되는 지역, 인력이 많은 지역, 고객 연목이 많은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광양 지역을 보게 되면 매매가 주간 상승률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는 0.09% 하락이 됐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9% 상승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광양시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위치가 이쪽에 있죠. 바로 앞에 광양 항만이 있습니다. 광양 항만에 둘러싸고 있는 업체들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 그리고 포스코 리튬회사, 율촌 1산단, 2산단, 3산단 그리고 황금산단, 세풍산단, 위로는 익신산단 그리고 이쪽으로는 명당 국가산업단지, 건너편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 국가산업단지 굉장히 고액 연봉이 많은 그러한 업체들이 몰려 있는 거죠. 여수 쪽은 그 화학 제품이 유명하죠. 여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양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이나 포스코 리튬 회사에서 어떤 매출적인 부분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또 바다가 있는 배산 임수 지형에 있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업체, 후판 생산업체 1위죠. 전 세계적으로 1위고 세계 5위 그룹입니다. 3만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있는 곳이죠. 자, 포스코 리튬 공장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석유 화학 제품을 이용하는 그런 경유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호주에 있는 필바라사, 그러니까 호주 광산업체입니다.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광이 필요하죠. 원석이 필요한데 호주에서 이제는 합작을 했습니다. 필바라사와 합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연산 4만 톤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포스코 전체로 봤을 때 6만 톤까지 진행을 합니다. 전 세계 이 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리튬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자체는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튬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이 우리나라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광양은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많은 인력들이 또 이쪽으로 진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구들도 계속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금지구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뒤에 구흥산 관광단지인데 이런 산업도시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왠지 모르게 블루칼라, 먼지가 좀 많이 날 것 같고 이런 모습인데 광양시에서 산업도시의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자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수건 사업이죠. 바로 뒤에 구흥산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30만 평의 골프장 27개 홀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리고 여러 둘레길,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뒷마당이 27개월 골프장 그리고 옆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죠. 테마파크도 20만 평인데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20만 평의 넓은 부지. 에버랜드가 30만 평 정도 놀이기구 있는 시설들이 30만 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20만 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부지에 이런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환지도입니다. 이쪽 지역이 아파트, 그리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종주거지역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바로 구획정리 사업인데 지금 75% 공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2019년이죠. 2020년 8월, 그러니까 1년 4개월만 있으면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현재 모습입니다. 아파트 부지, 학교, 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뒤에는 바로 구봉산 LF 스퀘어 타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광양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인수의 지형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1.2제곱미터.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가 251.9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공사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또 기계 장비들도 있고요. 건폐율 자체가 용적률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지역은 뭐 상업 지역이 70%에 600% 이러는데 이쪽 지역은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80%에 1,300%가 상업지역 용적률이라는 얘기죠. 다른 용도도 역시 높습니다. 자, 면적이 일반 상업지역이 상업 3,500만 원인데 대출이 2억 원, 순천 농협에서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의 상업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 일반 주거지역은 1억 6,400만 원, 대출 9,900만 원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 6,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 속도를 내서 다음 곳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선릉역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3월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으로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만 원입니다. 강남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대표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강남구 하면 개발 호재가 무수히 많죠. 근데 그 개발 호재 자체가 굉장히 메모드급입니다. 대형 개발 호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인데요.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진 중인데 이제 계획 단계가 넘어서 이제는 착공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런 공정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저기 또 기계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또 토목 공사를 또 진행하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도상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그 교통에 관련된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또 들어오죠.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서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면 직주 근접의 그러한 주거지 입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자체는 지금 테헤란로 그만큼 업무 밀집 지역이죠.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봉은사로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봉은사로 그래서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은 쪽에서 중간 정도 사이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집이신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빌딩,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5번째로 높은 그러한 빌딩입니다. 여기에 13,000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 계열사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집중이 되는데 연봉 자체가 높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세 사업자, 연봉이 낮은 쪽에 있는 것보다 고수익, 연봉이 많은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연체율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교통이 매우 훌륭하게 변화가 되죠. GTX, A노선, C노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강남 한복판에 오는데 짧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이쪽 상권이 매우 많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 상권, 그다음에 신논현 상권, 이게 매모드 상권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좋은 상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이쪽 지역에 생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번째 높은 빌딩 말씀을 드렸죠.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노선, C노선, 그다음에 이런 GTX 노선을 통해서 광역급에서 수도권 이 서울로 강남으로 빠르게 진출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사 유례선까지 진행이 되죠. 자, 2018년 3월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거기에 또 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돼 있는데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13평에 가까운 그런 면적인데 강남의 13평 면적이면 거의 3억 후반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대가 매우 저렴한 3억 3,50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억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3억 3,500에서 3억을 빼게 되면 3,500만 원이 투자금입니다. 가져오신 2개 물건 모두 만나봤고요. 일부 함께한 이성우 대표의 무료 세미나 화면으로 소개합니다.